네, 펩트론이 그 정정상이 발생했어요. 네, 유상증자 정정상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네, 윤곽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걸로 한번 대박 한번 되실 가능성 높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펩트론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정정 결정이 났어요. 이 기준일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가 반행가를 산정을 할 때 기준일 전에 막 1개월 주가, 일주일 주가, 막 기준일 주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균을 해서 반행가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일이 늦춰졌다는 겁니다. 늦춰졌다는 얘기는 발행가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9월 23일이었죠. 이전의 기준일이 이제 9월 23일이었으면은 한 달 전이라고 한다면 8월 한 23일경 뭐 요맘때쯤 되겠죠. 요맘때부터 이제 평균을 이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 수준이 되게 이렇게 낮았습니다. 근데 예, 이것을 기준일을 10월 10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10월 10일부터 한 달 전 주가면은 한 9월 10일경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기준일로 따지면 주가 평균을 내서 발행가를 산정할 때 발행가가 좀 낮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인데 요번에 정정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본다면 발행가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펩트론 쪽으로서는 유상증자 발행가를 높이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그리고 이 증자 공시 이걸 정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뭔가 호재를 터뜨릴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호재를 터뜨릴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행가 산정을 하는 기준일을 좀 늦춰가지고 그래서 그 호재가 터졌을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발행가가 산정이 될 때는 발행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호재를 터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가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증자 기준이라든가 일정을 좀 늦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개발사하고 기술 수출 라이센스하고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건과 관련해서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연기했다면 그거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근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연기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증자 기업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지만 결정할 수 있는 타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자 공시 발표 후에 변동이 있었죠, 여러분. 이건 지나갔고 1, 2차 발행가 산정 시에 그 주가 관리라든가 이런 건들 때문에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부의 날에 또 변동이 있고요. 권리락 날에 변동이 있고 그리고 증자 물량이 상장되면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감안하고 재료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펩트론을 가만히 가져가는 것보다는 펩트론 보유분의 일정 비중은 요 리듬을 좀 타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그때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펩트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건데요. 특히 그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예정 기간이 있죠. 네. 요 기간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그러면은 뭐 일단 증자로 인해서 내렸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어요. 요걸 어떻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매하느냐. 네, 요거를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제가 영상은 가끔 드리지만 자주 드리면서 변동성 있을 때마다 계속 영상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펩토론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바뀐 번호 요거로 펩토론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업데이트 할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보세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0,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로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질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